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기자님. 피셔고요. 오늘도 박리나 변호사님 모시고 법을 통해서 우리 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경제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법률사무소 승리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도 지금 네. 하셔서 제가 링크를 아래에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예. 혹시나 또 일산에서 승리 찾아가시면은 아니면은 뭐 전화를 주시면은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니까 연락 많이 부탁드리고요. 지난 음, 영상을 제가 여기 링크를 남겨드리긴 할 건데 일부 아주 일부의 음, 나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음, 재산을 빼앗아 가는지 그거를 한번 음, 알아봤는데요. 그 부분에서 통행세의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자회사를 음, 통해서 돈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감 몰아주기랑 음. 통행세 개념에 대해서 먼저 혹시 지난 예. 영상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오늘 할 주제가 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음. 변호사님께서 예. 치킨 코리아의 예를 예. 들어서 한번 일감 몰아주기나 뭐 통행세 이런 게 어떤 건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치킨 코리아 설명 저번 시간에 드렸는데, 치킨 코리아가 이제 되게 큰 회사잖아요. 큰 회사인데, 치킨 이제 만들다 보니까 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청소를 이제 용역을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굳이 용역을 줄 바에는 회장님 생각에 내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용역을 주고 설거지랑 청소를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치킨 코리아 운영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치킨 코리아 그룹의 모든 설거지와 청소에 관한, 용역에 관한 것을 전부 치킨 코리아 운영에 다 주는 겁니다. 그 일감을. 이게 다 주게 되면 치킨 코리아 운영은 뭐 바로 그냥 생긴 신생 회사고 특별히 뭐 일감 받을 데도 없는데 이 회장님 회사니까 갑자기 일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그렇게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일감 몰아주기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새로 생긴 신생 회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회장님 회사예요. 만약 이 치킨 코리아 운영이라는 이 용역 회사가 치킨 코리아에서 나눠진 뭐 100% 자회사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 이 회장님, 치킨 코리아의 회장님 100% 지분의 회사라면 설거지랑 용역을 전부 몰아받은 이 회사의 그런 수입은 전부 회장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회장님이 굉장히 부자가 되실 수가 있겠죠. 원래는 치킨 코리아가 가져가야 될 이익인데 그거를 그냥 비상장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그렇죠. 번에 굉장히 좋은 회사를 하나 그냥 소유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득이 많고 회장님 100% 지분이니까 전부 회장님의 그런 이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랑 뭐 네, 설거지 이런 거를 할 때 네, 굉장히 비싼 돈에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뭐 인건비가 100만 그렇죠. 원인데 네, 200만 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네, 법적으로 잡아내는 네.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1996년도에 1차 부당거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공정거래법 23조에서 좀 법 얘기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7호를 보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지급금, 인력, 부동산 등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보고 이를 금지시키는 부당거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대기업 말하자면 치킨 코리아를 들자면 치킨 코리아에 기름을 대고 싶어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면 주주의 그 와이프였던 지혜의 그 좋은 기름이라는 회사, 그런 회사가 이 치킨 코리아라는 회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남편 회사니까. 그래서 나를 통하면 치킨 코리아랑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 물건을 주면, 기름을 주면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럼 한 5%만 떼고 치킨 코리아에 기름을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거래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통행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이 법인세법 52조에 보면 네.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가능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음, 기름이라는 이 지혜가 만든 회사에서 음, 자기들의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 식용유를 다른 경쟁 업체 대비해서 더 높게 예, 책정해가지고 치킨콜에다 판매를 하면은 그거는 예, 법에 걸리니까 최소한 예, 못해도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경쟁사들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팔아야 된다. 이걸 법으로 강제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 부당거래법과 2차 부당거래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면 이를 불공정 거래로 본다고 했고, 또 이 가격이 다른 제3자와의 거래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격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너무 넘어서면 이를 부당거래로 본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법인세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격만 일단은 맞으면 거래는 정상이냐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치킨 코리아 입장에서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기름을 다 10,000원에 받아요. 10,000원에 받고 그 좋은 기름, 그 지혜 회사죠. 좋은 기름에서도 10,000원에 받는 거예요. 10,000원에 그럼 가격을 똑같은 가격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10,000원에 하는데 대신에 기름 한 번 쓰고 버린다. 라고 해서 10,000원에 100톤씩 받는 거예요. 원래 50톤만 있으면 되는데 100톤씩 계속 받으니까 이거는 너무 같은 가격을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겠다. 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다시 상법 397조의 이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재원이 지혜에게 이런 사업 기회를 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재원 입장에서는 와이프니까 이런 정보를 주게 되고 이런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 기회를 이용하게 되면 이것도 금지하겠다라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는 지금 거의 다 음, 막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격도 현저하게 더 비싸게는 못 받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뭐 관계 이런 걸 알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도 음,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고 네, 있고 잘못하면은 요게 걸리면은 상속으로 또 그 이익이 다 그렇죠. 상속으로 해가지고 상속세도 떼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음, 봤을 때는 이렇게 회장님이 뒷주머니를 찾는 게 음, 많이 막혔다고 생각이 되는데 판결을 해봤더니 실제적으로 예. 너무 변호사님들이 잘 변호를 하셔서 잘 빠져나간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음. 2013년에도 그렇고 음. 최종에는 지금 현재 치즈 통행세가 판결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차 부당거래법 말씀드렸잖아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 이건 부당거래다, 불공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 이 부분이 사실 변호사들은 잘 싸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음, 현저하다는 개념, 유리하다는 개념, 이거 전부 다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현저하지 않다, 이건 현저하지 않다. 그렇게 현저히 유리하지 않다라고 그쵸, 다투면 그쵸. 솔직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1차 부당거래법을 23조, 공정거래법 23조인데요. 이 부분을 23조의 1항의 7호 나목으로 좀 문장을 약간 문구를 약간 바꾸게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다른 사업자 직접 상품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지혜의 그 좋은 기름이라는 회사라는 어떻게 보면 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으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문구를 바꾸게 된 겁니다. 2019년도에 치즈 통행세 판결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 피자 회사에서 치즈 통행세를 이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유죄냐 무죄냐 해서 형사 판결이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1심에서는 부당거래법이 유죄다. 통행세 받은 거 유죄다. 그런데 이 사장에 대해서는 횡령의 점은 무죄다라고 나왔었고요. 2심은 오히려 또 뒤집어 나왔어요. 2심에서는 부당거래법은 무죄다. 부당거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데 대신에 이 회장 입장에서는 피자 회사 회장의 입장에서는 유죄다. 배임을 했다. 라고 나왔고요. 3심 대법원 사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어쨌든 제가 음, 들어보니까 그런 좀 부도덕한 예, 대주주분들이 이렇게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비상장의 뒷주머니를 차는 요건 사실은 네. 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 음. 아니네요. 너무 좀 쉽게 가능하다고 보여지죠. 네, 네. 너무 쉽게 저희 박리나 예.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유능한 변호사분들을 아, 이렇게 고용을 하시면 그러면 충분히 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예. 저희가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음,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네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또 재테크 경제 이런 채널이고 지금 또 박리나 예. 변호사님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잘 음, 아시기 때문에 그럼 예.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음, 그러면 이거 혹시 저희가 지금 어떤 기업에 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 회사가 혹시 되게 부도덕한 대주주분이 이제 계신다고 하면은 예, 예. 그분이 뭔가를 이렇게 뒷주머니를 찰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예.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례 있다면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예. 하겠습니다.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요즘에 회사에서 뭐 모든 업무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이제 다 진행되잖아요. 모든 회사가. 그럼 컴퓨터랑 인터넷 이제 IT 기능을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뭐 이런 큰 회사들의 경우에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서 이 전산 시스템만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 회사를 하나 차린 거죠. 회사를 하나 따로 차려서 그 예전에 그 전산 시스템을 그 관리하던 그 부서가 그냥 그 회사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서 대부분 이 큰 회사에서 수주하는 이 전산 시스템과 관련한 사업을 모두 맡게 되겠죠. 이 SI라는 네네, SI, 이 잘 알죠. 회사가요. 예, 예.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뭐 A4 용지하고 볼펜 이런 것을 이제 지칭하는 소위 MRO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MRO는 모든 회사에서 뭐 볼펜 A4 용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총무팀이 이런 사무용품 구매 업무를 담당했는데 아예 MRO라는 회사를 아예 차려서 여기서 아예 모든 이 회사의 그런 업무를 전부 수주해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조금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본주를 투자하고 있다면 저희가 예. 조금 조심을 해야죠. 예, 뒷주머니가 이제 생겼다고, 네. 생길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합병을 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잘못하면 또 저희 음, 지분율이 낮아지는 그런 일도 그렇죠. 생길 수 예, 있고, 그리고 또 예. 그게 또 회장님의 100% 지분이라면은 또 저희 음, 이익이 어느 정도 뺏기는 거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죠. 주주의 지분이 아니라 회장님 지분으로 이제 다 들어가게 되니까, 이 SI나 MRO가 회장님 거라면, 회장님의 주머니로 모든 이익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엔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손해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네. 경제 쪽, 그리고 뭐 재테크 음, 쪽이라든가, 이제 뭐 기업 쪽에 그런 것도 음. 그렇고, 이렇게 경제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들은 좀 솔직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저희 박리나 예.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쪽에 굉장히 박식하시고 전문적이시기 때문에 예. 네, 요런 문제가 또 있으면 또 박리나 변호사님께 연락하시면 예, 예. 그래서 뭐 대표님들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음, 뒷주머니를 차고 싶다 그럴 때 연락 주시면 되고 분들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반대 네. 입장에서도 공격 음, 수비를 다 알고 계시니까 예, 예. 뭐 박리나 변호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거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네, 예. 그러면 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조금 쉽게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뵙도록 하고요. 박리나 변호사 유튜브 채널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